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순간 얼마나 설레고 벅찬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지만 결국 돈과 자존심이라는 벽 앞에서 서로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민호 씨와 지은 씨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은 대학 선후배로 만나 서로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함께했답니다. 취업 준비생 시절 도서관 자판기 커피 한 잔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때부터 각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 선물로 서로를 축하해주던 순간까지 두 사람의 시간은 늘 겹쳐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두 사람은 의심치 않았어요. 자신들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그 과정 또한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상견례라는 단 하루면 충분했답니다. 갈등의 시작은 결혼 준비의 가장 큰 산, 바로 신혼집 문제였어요. 민호 씨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5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적금에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보태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마련할 계획을 세워뒀었죠. 비록 지은 씨 직장과는 조금 멀고 낡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함께 꾸며나간다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보금자리가 될 거라 믿었거든요. 처음엔 지은 씨도 그런 민호 씨의 뜻을 따르는 듯 했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죄송하다는 마음, 착한 지은 씨도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람은 밖에서 불어왔어요. 지은 씨 어머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귀하게 키운 내 딸이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으셨던 거죠. 친구 딸들은 의사 사위 만나 강남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한다는데 내 딸은 왜? 그런 비교들이 어머님의 자존심을 긁어댔을 겁니다. 어머님은 딸에게 틈만 나면 속삭이셨대요. 여자가 처음에 기 못 펴면 평생 고생이다.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게 맞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데 가서 사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그 말들이 지은 씨의 마음에도 스며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민호 씨가 준비한 그 소중한 집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간사하죠. 그리고 운명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고급 일식집의 은밀한 다다미방,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드디어 신혼집 얘기가 나왔을 때 지은 씨 어머님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시며 차가운 미소로 입을 여셨답니다.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서울 전세가 가당키나 하냐? 우리 지은이 고생시키려고 작정했냐? 여기까지는 민호 씨 부모님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정말이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서울 시내 30평대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시댁에서 대출이라도 받으셔야죠. 부탁이 아니었어요.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내 딸 데려가려면 그 정도 성의는 보이라는 통보였죠.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에 늘 아들에게 미안해 하셨던 민호 씨 부모님. 그분들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민호 씨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저희 형편엔 무리입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며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귀한 딸 데려가려 하냐? 혹시 우리 집 혼수로 집 평수 늘릴 생각이었냐? 세상에 어떻게 사돈지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참다 못한 민호 씨 아버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딸 팔아 장사하냐? 고함을 치셨고 지은 씨 아버님도 상을 내리치며 격분하셨죠.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호 씨와 지은 씨가 울면서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식당을 빠져나오는 두 집안의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돌아오는 차 안, 민호 씨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고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소리 죽여 우시는 어머니,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 내 부모가 돈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민호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지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성통곡하며 들어누운 어머니를 보며 우리 엄마가 말은 좀 심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시아버지는 당당한 게 뭐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시지? 하며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두 사람은 늘 즐겨 찾던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따뜻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먼저 말을 꺼낸 건 민호 씨였어요. 어제 너희 어머님 말씀 너무 심하셨어. 우리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으셨다고. 민호 씨는 지은 씨가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실수하셨다고 사과해 주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 씨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걸 이해 못해? 오히려 너희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막말하신 건 생각 안 하니? 그렇게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서로의 성격, 가치관, 지난 3년간 쌓아온 서운함까지 전부 끄집어내는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너 그렇게 속물이었니? 너야말로 무능력하면서 자격지심만 세.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독설들이 오갔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연인이 맞나요? 각자 자기 부모님의 대변인이 되어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적군일 뿐이었어요. 사랑했던 기억, 함께 꿈꿨던 미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부모라는 거대한 뿌리 앞에서는 힘없이 바스라져 버린 거죠. 1시간 넘게 이어진 고성 끝에 찾아온 무거운 정적. 두 사람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직감했겠죠. 아,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지금 화해하고 결혼한들 상견례 날의 그 기억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테니까요. 밥을 먹다가도 명절이 되어도 서로의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의 모욕이 떠오를 테니까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지옥의 연장선일 뿐이겠죠. 결국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서로를 놓아주는 해방 선언이었어요. 지은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가는 지은 씨의 뒷모습. 3년 전 환하게 웃으며 조수석에 타던 그 모습과 겹쳐져 민호 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민호 씨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돈이 뭐라고, 집이 뭐라고,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지 이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다른 분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지은 씨도 조건 좋은 분과 결혼했다고 하네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삶이겠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늦은 시각 혼자 깨어 있을 때면 두 사람은 그때 그 한강 둔치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며 소리쳤던 그날 밤, 사실은 제발 우리 부모님 좀 이해해줘. 나 너무 힘들어라고 울부짖고 싶었던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하는 거라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그 오래된 말. 이 슬픈 사연은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아니 때로는 그 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연인들의 심장을 도려낼 수도 있다는 걸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고 있네요. 혹시 지금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자식인 여러분의 행복이고 30평대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건 비바람을 함께 막아줄래 옆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사실을요. 너무 늦기 전에 민호 씨와 지은 씨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상견례 날 차갑게 식어버린 그 고급 요리들처럼 두 사람의 뜨거웠던 사랑도 그렇게 식어버리고 말았네요. 남은 건 평생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릴 시린 이별의 상처뿐이겠죠.